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호중이가 마지막까지 공연을 했잖아요. 그 공연한 속사정. 야, 이거 선수금이 126억을 받아놨다고 합니다. 이 선수금을 126억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공연 안 하면 이거 돌려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큰일 나잖아요. 예. 자, 요것 때문에 결국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 공연을 강행했는데, 글쎄요, 뭐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은 지은 죄에 비하면 돈 날려야 되겠죠. 뭐 이거 돈이 문제입니까? 이 인생이 그야말로 인생을 갖다가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정말 세태. 참 어디까지 우리가 비판하고 어디까지 또 이해를 해줘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준석이 이거 인간 정말 욕이 나오는데 참겠습니다. 이준석이 이걸 보면 이거 누군가가 말이죠. 뭐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명예훼손, 뭐 인격 모독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법률투쟁도 요즘 뭐 쪽하면 법률로 가잖아요. 자, 법률투쟁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이런 걸 좀 비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제 서울대학에 초청을 받아갖고 영어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강을 한 거죠. 야,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 예, 지금까지 한 게 사시 구수한 거 빼놓고는 뭐 한 게 있느냐? 이게 할 말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관에서 이준석 관련 방송은 아예 안 해요. 그 어린애 비판하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건 인간이 들려먹었다. 한마디로 싸가지 없다고 하는 이게 이 평판이 참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가 왜 지금 내가 한동훈을 저렇게 비판하고 나섰는지, 그리고 추미애가 왜 느닷없이 국방부에 남겠다고 한 것인지 그 의도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홍준표는 이 한동훈을 때리지만은 홍준표 잡는 매가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자, 이상민 의원이 그 유독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지만은 홍준표를 때리고 있습니다. 다른 국민의 의원들은요, 홍준표 뭐가 나중에 뭐 대선 잡으면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말 한마디 홍준표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의원들, 아이고, 이런 참 국민의원들, 참 민주당 박주민 하나만 또 못하고요. 김남구 하나만 또 못해요. 103명이. 참 큰일 났어요. 이런 국민의원들 가지고 윤 대통령이 누구를 믿고 참 국정을 운영해야 될지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백종원 뉴스는 제가 이제 종종 자주 좀 이렇게 큰 뉴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혁신이라고 하는데, 이노베이션. 혁신하는 게 다른 데서 멀리 있잖아요. 자, 백종원 대표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창의든,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청년, 이 창업하는 분들 많잖아요. 백종원 대표를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백종원 대표를 종종 뉴스를 하는데, 자, 더본 코리아를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김호중 관련 뉴스를 연일 제일 큰 빅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호중이가요, 23일 날하고 24일 날, 이거 공연까지 강행을 했어요. 요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이 강연했는데, 23일 날은 나왔는데 24일은 못 나왔어요. 왜냐?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 조남길 관을 앞세워서 요청했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이거 똑바로 써야 된다. 강하게 특명을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일은 이 무대에 서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강행을 했느냐? 지금 최근 보도를 보니까 오늘 지금 막 나온 보도인데요. 지금 조선일보 같은 데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열어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딱 봤더니 이 공연을 하지 않으면 바로 빚더미에 쏟아 올라간다는, 빚더미에 딱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영업 내용이 어떻게, 얼마나 안 좋으냐? 자금 사정이. 요 소속사가 작년 매출이 188억인데요. 이 전년 대비, 전년에 256억, 작년에 188억, 68억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팍 줄었대요. 2022년도에는 94억 원 했는데 작년 말에는 1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속사는요, 글로벌 팬덤 플랫폼인 스타플래닛을 운영하는 스튜디오, 이 MNC에 60억 원의 돈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호중은요, 이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한
트롯 부분 스타 차트에서 작년 3월부터 9개월 연속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작년 말 진행한 왕중왕전에서도 트롯 부분에서 45%의 압도적인 득표수로 1위를 얻어냈는데 요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공연으로 받아들일 이런 수익을 미리 받아두는 돈이 이제 선수금인데 선수금 126억 원을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리 받아놨는데 선수금 받아놨으니까 공연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공연 취소하면 이거 그대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김호중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거 이름은 생각인데 생각을 잘못했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 그러니까 이제 임직원이 저는 퇴사했어요. 27일 날. 자, 그래서 이제 폐업 수순에 지금 돌입해 있다. 그리고 생각 엔터테인에 들어가 있는 이 가수들 전부 조건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그룹 이 TAN 배우 김광규, 손호준, 김승현, 가수 한영, 금잔디, 개그맨 허경환, 셰프 정호영, 축구선수 출신의 이동국, 야구선수 출신의 봉중근 이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이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피해를 본 모든 협력사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사와 김호중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이 김호중 팬의 살해 협박을 당한 유튜버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말이죠. 김호중 형의 입증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호중은 이제 곧 재판에 넘겨지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조차도 필요 없다. 이 정도가 되면은 뭐 확실하게 재판에 넘겨지는. 자, 그런데 또 재판에 넘겨지면 보석 신청하겠죠? 절대적으로 보석을 받아주면 아니 되겠다. 왜? 한 번은 그 사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김호중 방지법이 이 김호중과 같은 인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느냐. 안 나올 것 아니냐.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 이 합의 또는 처벌을 불허한다는 의사 표시도 전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호중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김호중이가요,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꿨고 본인 진술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자료나 관련된 진술에 아직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경찰, 그러니까 이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요 사건에 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호중하고 같이 술자리에 같이 한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는 다 했고 향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현재까지 김씨 차량과 충돌해서 부상을 입은 택시 기사로부터 합의 제안이나 처벌 불원서가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호중이가 강남경찰서에 비공개로 출석하게 한 거하고 관련해서는요, 이선규 씨가 이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고 이선규 씨 사망 이후에 출석 일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수사 대상자에게 지하로 가라, 또 지상으로 가라고 하는 공보 규정은 없다. 예, 요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경찰관 한 명이 이 호중형 경찰이 그렇게 개밥이 아니냐, 요런 반박하는 글도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아주 상당히 많이 회람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경찰에서는요, 이 휴대전화, 아이폰 비밀번호를 받아서 음주운전 혐의를 갖다가 추가 적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번호 결국은 이제 알려줬네요. 예.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 최장병 특검안이 이제 이 국회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박주민이가 지금 관련 내용을 MBC에 나와서 싹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얘기해서요, 재표결에서 국민의 이탈표가 최대 5표까지 나올 수 있다. 현재는 이제 5명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5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이 본인이 쭉 접촉했던 1+3. 이게 한 명은 내가 분명히, 지금 내가 다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했고, 3명은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밝힌 5명. 안철수, 유이동, 김근태, 김웅, 최재형인데, 여기에 1+3.
예, 그러니까 한 명은 내가 가결표를 던지겠어 라고 약속을 했고 3명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총 한 10명 정도까지 한 9명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요. 박주민이가 몇 시간을 앞두고 이거를 공개한 이유는 결국은 국민의힘 마음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이 자극하려고 하는 선동하려고 하는 이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박주민 얘기가 최소한도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확실히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동시에 당정관계 재정립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고민하는 의견들이 꽤 있다는 걸 방증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을 이번 기회에 흔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이 특검법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7, 8개 모든 특검을 갖다가 전부 다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아주 작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을 흔들어가지고 앞으로 있게 될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또 이 거부권 행사할 법안들이 지금 줄줄이 또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을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 얄팍한 계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하태경 의원 오래간만에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 특검 본인은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 왜냐하면은요, 하태경 의원도 그동안에 의혹의 대상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찬성을 할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민주당의 특검 이 법안은 논리가 잘못됐다. 왜? 자기들이 만드는 공수처 조사는 먼저 끝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걸 갖다가 특검에 올려갖고 정정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예, 그래서 평소에 얘기했던 소신대로 이제 마지막 입법권 행사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국정조사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이다. 자, 그래서 최순실 사건, 그 다음에 가습기 살인죄, 요 국정조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했느냐. 따라서 이 공수처 수사 중단과 즉각 특검보다는 공수처 수사 이후의 보안 특검이 민주당의 일관성에도 부합된다. 자, 그리고 공수처야말로 사실상의 상설 특검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이거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 아니냐. 그런데 공수처를 또다시 무력화시키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 왜 특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에게 충분하게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소신대로 반대표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불을 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거 이준석이 이거 얘기를 하려면 길은데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이 서울대 초청으로 말이죠. 영어로 특강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특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 150명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들였는데요. 자, 여기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130분 동안, 그러니까 2시간 동안을 영어로 강의했대요. 아니,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으니까 영어 강의냐, 한국말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죠. 예. 자, 그거야 본인의 이제 기본 실력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시를 9번, 고시 구수하고 고시 구수 말고는 한 게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은 민주화에 무슨 격하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문재인은 최소한도 노무현의 친구는 아니냐. 그러니까 노무현하고 친구니까 이제 민주화에 좀 기여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재명이 너는 민주화도 못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고시 구수 이외에는 한 게 없고, 그래서 둘의 현직 대통령과 자기 주자, 그래서 자기 라이벌 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참 큰 이 문제가 아닌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한국과학에 임박한 위협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의대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금 의대생 늘리겠다는 게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Some stupid person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계 비전, 요와 관련해서는요, 입학 종리 2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그중 1등급을 받는 5천 명이 모두 의대를 가버리면 이공계를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진다. 그러면서요,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은 의대
자녀를 보내려는 부모들이 좋아하기 때문일 뿐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두려워야 할 따름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의대 직원 정책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이거 비교를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산업화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하는데 평생 산업화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력만 보더라도 서울대를 졸업하고 9번의 고시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는 적어도 영웅의 딸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배경도 없다. 아주 더럽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문재인은 민주화 과정에 적극 참여했고 노무현의 친구였지만 이재명이는 민주화와는 연관성이 없는 후보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현재의 여야 극단 대치 구도와 관련해서 2년 전만 해도 선거는 누가 감옥에 갈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고 참담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요. 저출생 인구 소멸 시대의 국방정책. 이제 여성 전문가들도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외교,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4대주의로 비판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작년 4월 국빈 방문했을 때, 예, 그때 사례를 언급하면서 내가 미국에서 연설했다면 감사하다는 말과 동시에 베트남전, 걸프전, 우크라이나에서의 노력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미국 국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언급했을 것이고 무역과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한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것을 잊은 채 고맙다고만 말하며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야말로 베트남, 걸프전,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미국을 도와줬다. 이 얘기는요. 이미 다 아는 얘기고 꼭 의회 연설에서만 얘기해야 이게 맛이 나냐. 많은 계기에 충분히 교감이 되고 있다. 이미. 예, 저는 그렇게 반박을 하고 싶고. 그리고 무역 경제에서의 스페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지금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야, 참 이거를 비판까지 하고 있어요. 예. 자, 이게 참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다른 정당과의 합당 가능성, 이거 다른 정당에 어디가 있겠어요? 국민의힘이죠. 젊은 유권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030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실패했고 다음 선거에서 젊은 세대를 달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고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 개혁신당이 젊은 세대를 대표하게 되면 다른 세력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 이거 참 이준석이 참 치사한 인간이네요.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종원이 말이죠. 이 30년간 키워온 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더먼코리아 본격적 상장 절차에 돌입합니다. 1994년 2월에 회사를 창립한 지 3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IB 업계에 따르면은요, 더먼코리아는요, 이번 주에 이 코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인데 기업 가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기업 가치가 3,5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더본코리아는요, 홍콩 반점, 역전우동, 백다방 17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백종원 대표가 뭐 여러 뭐 예능 채널에도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그래서 기업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이 4,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5%나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사상 최대 기록. 그리고 동기간의 영업이익은요, 256억인데, 당기순이익은 31% 증가한 209억. 그래서 동기간 영업이익은 0.6% 감소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대단하네요. 그래서 더본코리아는요, 이 백종원 대표가 최대 주주예요. 76.69%. 2대 주주는 지분 21.09%의 강석원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총선 이후에 이 홍준표가 연일 한동훈을 직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직격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거를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한동훈 관련해서 이 홍준표가 이 내뱉은 이 발언들 요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말해요. 자, 문재인 사냥개로 우리를 짓밟던 사람. 그 다음에 셀카 하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놀이. 그 다음에 폐쇄자. 당의 독자 세력이 없다. 국정농단 수사 용서 어렵다. 초짜 당 대표 되면 나도 거취를 결정한다.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웃거린다. 당 가망이 없다. 어린애에게 점령당할 거면 해체가 당 살리는 길이다. 한 비판은 대석의식이 아니라 갑툭튀 막으려는 것이다. 총선 참패 책임자 다시 불러내는 건 네밍주의다.
요렇게까지 연일 때리고 있어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중앙일보의 이 분석 내용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홍준표가 네, 이렇게 매일같이 때릴까? 예, 매일같이 때릴까? 딱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는 또 대선 나갈 텐데, 대선은 내가 나가서 당선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대선 견제가 제일 큰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분석 기사를 보면은요, 중앙일보에 한 3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한동훈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세에 시달리도록 하는 거. 예, 그래서 책임론 프레임에 갇혀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은 이제 이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할 게 129석의 범야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미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 뭐 각종 특검법으로 전부 다 날리고 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결국 한동훈 위원장도 129석 범야권에 포위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야권도 흔드는데 내부에서 지가 흔들면 더 많이 흔들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경원마저도 어제 나 같으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포위망을 더 지금 확충한다는 거죠. 외부 포위망으로는 민주당, 내부 포위망은 홍준표. 그다음에 3번째 이유는 바로 내관인데 대통령의 관계. 그 유난 지금 갈등이 지금 그대로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을 흔들면 흔들수록 유난 갈등도 더 커질 것 아니냐.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에도 홍준표는 손해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챙기면서 한동훈을 까면은 결국은요, 지난 21일 대선 경선에서는 당심 때문에 이제 졌는데 당심은 넣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당심.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한동훈은 까지만 윤 대통령을 챙기는 모습, 요거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홍준표 대 한동훈 1대1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차기 대선 경선을 위한 전략적 보석의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요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홍준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동훈 의장을 때릴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1대1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잠재적 경쟁자들,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 계산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러다 보니까 이상민 지금 이제 의원이 홍준표를 또 직격하고 났어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오고 싶어서 왔느냐? 국민 사정상 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고맙다고 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나? 예, 이렇게 계속 미래가 없다고 까는 것은 예의랑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그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전당대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사실 그분의 선택이다. 다른 경쟁자들이 나와라 마라 할 입장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나마 지금 현재 국민님이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냐. 예, 요렇게 지금 이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 맞상대해야 되는데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능력 면에서 과연 이재명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재명은 정치권에서 특히 공당의 대표나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결함이 큰 인물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